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9번째 협상이 지난 월요일 중국에서 시작돼 오늘 끝났습니다. 중국과의 FTA는 지금까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11가지 주요 농수산물을 수입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짚어보고 제주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고문삼 제주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충희 제주도 친환경 농정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영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5월 시작돼 9차 협상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농업 대국인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무엇보다 농수산업 분야에서 우리 측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측 농수산물을 얼마나 수입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9차 협상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됐는데, 먼저 엄영근 박사께서 이번 9차 협상의 진행 과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11월 끝난 8차 협상에서는 관세 자유화 대상 품목, 즉 일반 품목과 민간 품목 가운데 전체의 80%, 그러니까 3번 기준으로는 11,200개의 80%니까 약 9,700개 정도의 품목이 서로 양국 간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차 협상에서는 그 나머지 20%, 약 2,500개 중에서 몇 개가 서로 양어 제시가 됐는지가 이제 관심이 되겠고요. 특히 그 가운데 농산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양국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동식물 검역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WTO SPS 규정을 준수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농수산 협력 분야에서 식량안보, 식품안전, 그리고 농수산 투자 등에 대해서 양국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 조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 9차 협상 기간에 우금민 도지사와 제주 대표단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제주의 어떤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개방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달라, 이런 내용을 우리 측 협상단에 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충희 과장께서 그 중국을 직접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우금민 도지사님께서 지난 1월 6일 날 17시에 그 한중 FTA 9차 협상장에 직접 방문해서 서안 히튼 호텔 2층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와 한국 측 협상당 5명과 함께 우리 제주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주요 내용은 우리 제주도의 1, 3차 산업이 지주산업으로 농업과 관광이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산업이고, 특히 그 1차 산업 비중이 17.6%로 전국 2.5%에 대비해서는 7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2차 산업으로 FTA 협상 결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로 그 혜택을 입는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제한됨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제주 지역 농특산물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단에 요구를 했고, 첫 번째로서는 그 우리 범도민 FTA 특위위원과 우리 도민에서 합의된 제주도 11개 지역 특화 품목, 농산물 8개 품목, 그중에는 감귤,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와 수산물 3개 품목으로 갈치, 조기, 광어해서 초민감 품목 분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양어 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SPC 동식물 검역 규정 제도는 지역화가 아닌 국가 단위로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용 내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문제를 근절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 측 협상단인 우태희 수석 대표께서는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 사항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그쪽에 협상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요구라든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협상단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간 것을 중국 측과 협상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한중 FTA 9차 협상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성보 교수께서는 상당히 지금 제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7차 협상, 그러니까 1단계 협상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바로 그 끝나고 나서도 그 어떤 그 별도의 보도 자료라는 그런 내용이 보면 그 WTO의 그 SPS 결국에는 뭐 식품 그다음에 뭐 동식물 검역 규정을 담고 있는 거죠. 뭐 여기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뭐 지역화 인정 부분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8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이런 논의를 이제 뭐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전에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그 WTO SPS 규정에 대한 논의도 별도의 챕터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한다는 식의 그 논의가 그 보도자료가 나온 거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WTO 그 SPS 규정이 민감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사항들 뭐 그런 것들 중에서도 아까 이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은 뭐 불법 어로 부분이라든지 뭐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아젠다로 그거를 이제 포함시키는 사실은 성공한 것으로 일단 보이지만 아마도 이것을 포함시키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아마도 양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WTO SPS 규정에 대한 논의를 결국에는 2단계 협상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어떤 별도 챕터로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구분을 한다, 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SPS 관련 중에서도 이제 지역화 인정 그걸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한번 이제 결국에는 1단계 협상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그걸 별도로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뭐 보통 예전에 FTA에서는 그거를 하는 것 아젠다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냐는 것은 이미 WTO하고 구분이 된다고 해서 FTA에서는 별도로 그걸 논의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국도 소고기와 관련된 부분에 그걸 별도로 했단 말이죠. 뭐 그것이 선례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도 투트랙으로 간다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단계 협상이 끝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포함시키고 갔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2단계 협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갔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1단계 협상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고문삼 회장께서는 지금 농업인 단체 회장을 맡고 계신데 네. 상당히 지금 한중 FTA가 진행이 될 경우에 네. 농업 부문, 1차 산업 부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한중 FTA 추진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한중 FTA가 제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중 FTA 개시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는
뭐 집회를 여러 번 했고 또한 반대를 지금까지 계속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업의 한 17.6%가 이제 종사하고 있고 그 지금 감귤만 하더라도 저희도의 한 60배가 넘는 한 3,000톤 이상 생산되는 중국이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제주의 1차 산업은 생존권이 무너지는 제주 농업의 몬딱 붕괴가 오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몇 차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협상 자체를 반대해오고 있고 또한 뭐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한미라든가 한미우 여러 가지로 뭐 FTA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은 정말로 제주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이 올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그 고문삼 회장께서 한중 FTA가 진행되면 제주농업의 1차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러니까 아직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듯이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수산물 3가지를 포함한 11개 품목을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해서 양호 제외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우리 측 그 대표단에게 전달한 것처럼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한중 FTA는 적어도 제주 농업에는 타결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개방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피해를 계측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해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공연히 그 한중 FTA의 그 어떤 피해를 과장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농업인들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 단계로서는 과연 11개 전부가 양호 제외가 될지 아니면 그중에 몇 개라도 양호 대상에서 제외가 될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피해 계측이라든가 후속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김충희 과장님 지금 제주도에서 요구한 게 11개 품목을 지금 그렇습니다. 제외시켜 달라고 지금 우리 측 정부에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들은 협상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품목 담당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관계부처에 줄기차게 요구도 했고 이와 관련돼서 국회 청와대, 그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우리 계속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조업보다는 농업부나 비중을 더 확대해서 초민감 품목군에 배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중추적인 그 지역 특화 품목인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확약은 받았습니다. 예. 이 한중 FTA 9차 협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9차 협상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초민감 품목. 과연 제주에서 요청한 11개 품목을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초민감 품목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들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초민감 품목 용어가 참 어려운데 엄영건 박사께서 우리 측 정부의 입장, 이 초민감 품목을 지정해 달라는 게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이 초민감 품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초민감 품목이란 국내 농업에서 중요성을 갖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라는 게 일단 생산액이나 생산량이 많은 것은 기본이고 제주도의 감귤이나 보성의 녹차처럼 특정 지역의 집중도가 높아서 그 품목이 개방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품목도 마찬가지 초민감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현재 관세율이 높다거나 예를 들어서 10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를 가지고 협상에 대비해서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아직 공표는 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초민간 품목을 선정을 해서 중국 쪽에다가 개방안, 즉 양호안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걸 중국 측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 중국 쪽이 양호안을 우리한테 제시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그게 효력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초민간 품목을 선정하는 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중국이 납득을 하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농산물에서는 초민간 품목 또는 그 양호 제외 품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라든가 자동차, 중화학 또는 철강 같은 데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측 농산물과 중국 측의 그런 제조업 민간 품목이 서로 교환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품은 아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경쟁이 열위에 있습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우리가 농업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양어 제외를 하든가 또는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자라는 얘기를 바로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의 약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한중 FTA 관련해서 제주도도 피해가 크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지금 초민간 품목을 좀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초민간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뭐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품목 단체별로 마늘이라든가 양파, 고추라든가 해가지고 이미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거나 또는 현재는 검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FTA가 체결되고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그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초민간 품목으로 선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이 초민간 품목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농업인단체에서 이 초민간 품목 지정 관련해서 정부 입장 또는 정부의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바라는 바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먼저도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우리 제주도나 지금 뭐 도 이해가 다 공감하고 도민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개 품목의 초민간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1개 품목이 초민간 품목에서 제외된다라고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반드시 그 양어제 품목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고 그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엄영근 박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제주 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포함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반드시 지금 제주도가 노력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예. 고성보 교수님, 이게 지금 제주 지역의 바람처럼 이게 11개 품목이 제외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과연 이게 저희들 의도대로 이게 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주고받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엄영근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뭐 우리 협상 그거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사실은 이제 뭐 개방을 반대하는 쪽이다 보다는 개방을 상당히 좀 찬성하는 쪽이라고 본다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일부 보고서 그러니까 한미 FTA에 관련돼 있는 일부 초기의 그 보고서를 보면은 오렌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렌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수입을 많이 할 것이냐는 쪽으로 계절 관세라는 사실은 명목을 붙여서 여기는 이제 그 바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결국에는 우리는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를 팔기 위한 어떤 또 수단으로서 사실은 그것이 활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지사님이 가가지고 열심히 설명한 대로 저런 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포기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협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쪽을 그쪽이 다 포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협상하면서
중국 측 입장에서는 얻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뭐 이것이 여기는 초민간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감귤이 과연 그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병역침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지만 감귤이 만약에 초민간 품목 혹은 이제 양어제로 해가지고 관세가 그냥 현재 관세가 그냥 유지되지만 만약에 그 아까 지만 지역화 인정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아까 우리 엄영근 박사님께서는 영향을 안 줄 수 있고 우리 고문삼 회장님도 영향 안 주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관세가 50% 내외 정도 수준의 그런 관세 갖고는 지금 벽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지 감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점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귤인 경우에는 오렌지가 10월 달부터 중국이 생산이 됩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다 그러면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지 감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형태로의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렌지가 지금 관세가 50%거든요. 그런데 이 원주 감귤인 경우는 관세가 144%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된다 그러면 원주 감귤은 이론적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렇지만 오렌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초민간 품목으로 다 지정되지도 않겠지만 초민간 품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희 과장님, 지금 고성부 교수께서는 그 협상이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주고받는 게 생길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제주도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11개 품목 모두가 제외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 양어제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해서 이거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감귤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종전에 그 2000년도에 2만 5천 헥타가 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FTA를 통해서 부적지 폐원이라든지 연중 생산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런 농업인이 자구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만 600헥타, 그다음에 생산량도 적정 수준인 60만 톤 내로 망감류까지 포함해서 되고요. 그다음은 조수익도 당시에는 평년이 6천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산부터 8천억대로 이게 진입이 돼서 우리 제주 지역이 3년 연속 그 전국의 농가 소득 1, 2를 목표를 달성한 그 역할이 이 감귤이 주 역할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감귤과 생계형 그 월동 채소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어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영근 박사님, 좀 전에 고성부 교수께서 이 감귤은 지금 140% 이상 되는 관세 장벽으로 지금 현재는 차단을 하고 있는데 민간 품목, 초민간 품목이 포함되더라도 이 장벽은 계속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걱정하시는 게 오렌지가 수입될 경우에는 이게 계절적으로 이 제주 노지 감귤 출하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주 감귤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산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생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은 다양한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도 하고 생산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죠. 관세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FTA가 농업 입장에서는 관세도 관세지만은 관세보다도 지금 동식물 검역으로 맡고 있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선 육류, 그다음에 사과배, 감귤 같은 신선 과일,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과체류라고 하는 참외, 도마도, 딸기 같은 이런 것들이 신선 상태로는 현재까지 단 한 알도 수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FTA를 통해서 관세를 철폐하는데 제주도가 요청한 것처럼 11개 품목 모두가 양어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감귤 같은 품목들은 만약에 검역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수입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산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감귤에다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검역 문제가 건재하고 있고 또 중국 쪽이 이제 검역 문제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주의 같은 것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역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지역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를 우리 측 요구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지역주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쯤에 중국 쪽에서 그 검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품목이 사과, 배, 여지, 용안 해가지고 감귤이나 오렌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스스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감귤이나 오렌지 같은 것들이 풍토병에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신선 상태보다는 지금 현재와 같이 가공용, 병조림이라든가 이런 가공된 것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 문제만 해결되면은 고 교수님 우려대로 상당히 수입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검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약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진행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감귤 오렌지 말고 이 감귤 말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또 피해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채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겨울철 채소는 국내 시장의 저희도가 한 65%에서 80%까지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1시간 거리고 기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감귤만이 피해가 아니라 지금 일반 겨울철 채소나 밭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제주도가 요구한 그 8개 품목에 그래서 감자라든가 지금 뭐 당근 이런 게 전부 양어제에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미 FTA나 다른 쪽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측면이 실제로 중국은 제주도하고 좀 거리상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일에 협상이 돼서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제주의 농업은 붕괴로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 많은 그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인 단체는 그에 대해 때문에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일에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11개 품목이 양어제가 되는 전제하에서 협상하는 것은 뭐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끝까지 저희들 농업인 단체는 협상 자체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 예. 김충희 과장님, 이게 제주도는 끝까지 11개 품목을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게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협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악의 경우에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중국 그 농산물 유통 실태라든지 그 다음은 또 근본적인 우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희들이 그 우리 종합 대책은 10년간 5개 분야에 3,000개 사업에 5조 5,8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국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 범도민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도민다 합의 과정도 하고 지역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농업계와 충분하게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은 동식물 검역 제도 좀 전에 엄영근 박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중해 과실파리로 인해서 감귤류나 과실류가 전면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중국 남부권에는 또 황룡병이 있어서 그 가루이가 감귤을 전면 죽여버리는 황금색으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화 문제를
국가 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이거 계속 절충을 강화해서 반드시 보호장치를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반 그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양념 채소류나 양배추, 그다음 마늘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비교를 해봐도 저희들 가격 비교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저희들이 가격 차이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그 주요 작물 가격 차이가 2010년에서 11년까지 평균 31개 그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한국 도매시장과 중국 도매시장을 비교해 보니까 감귤이 1.9배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당근이 6.4배, 그 다음에 양배추가 3.1배, 무, 마늘도 3.7배 이상이 나서 저희들이 이러한 가격 차에 따른 대책을 앞으로 그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그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나 코텍스 국제기준 식품규격에 맞춰서 글로벌 GAP라든지 유기농업, 그 다음은 기능성 식품 쪽으로 이거를 강화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 관련해서는 좀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많은 시청자들이 사실 이 FTA와 관련해서 뭐 초민감 품목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초민감 품목 지정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게 수입 개방이 됐을 때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제주농업에 얼마만한 피해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확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제가 돼야 왜 우리 제주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11개 품목을 반드시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입 개방이 됐을 때 어떤 피해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이 관련해서 뭐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수입 피해보다도 일단 일반 품목, 민간 품목, 초민간 품목을 그 분류해서 10%다 이렇게 결정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중 FTA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계별로 접근했다는 점이죠. 1단계 협상, 2단계 협상이라는 그런 단계별 접근이 다른 FTA 협상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중 FTA는 특히 중국의 농업이 한국 농업에 너무 위험하다는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2005년도에 민간 공동연구 또 산관학 공동연구 이런 공동연구 단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다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민간 품목에 대한 어떤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그거가 명시되지 않으면 공동연구 합동 그 연구 결과 보고서에 민간 분야에 대한 특별 배려가 명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 간 공식 협상에 착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중국은 그 반대로 민간 품목에 대한 특별 배려는 공식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얘기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그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견이 팽팽한 그 평행선을 달리다가 작년에 1단계 협상이 시작될 때 1단계 협상을 하고 1단계 협상에서 바로 민감한 분야를 얘기하고 민감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 취급을 할 것인가가 양국이 완전히 합의가 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게 이제 그 작년에 그 시작됐던 1차 협상의 첫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묘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양국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면서도 또 우리 측의 견해에 따라서 민간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했고 그 결과가 1단계 타결이 아까 고 교수님께서는 1단계 타결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관세 철폐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1단계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10%는 초민간 품목 또 초민간 품목 중에서도 일부는 양허 제외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주도의 11개 품목을 포함해 가지고 국내 농업에서 중요성을 갖는 몇 가지 품목은 적어도 양어 제외 또는
계절 관세라든가 또는 20년 이상 장기간 관세 철폐가 가능한 다른 그 초민간 품목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일반 품목이라 하면 10년 이내 관세 철폐, 그리고 민간 품목이라 하면 10년부터 20년까지 관세 철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민간 품목은 적어도 관세 철폐 기간이면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하거나 또는 계절 관세 또는 그 관세 할당량을 TRQ라는 걸 주고 그런 조건으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양어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품목들이 초민간 품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초민간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주에서 요구하는 11개 품목이 초민간 품목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포함이 되지 않고 이게 지금 수입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제주농업에 얼마만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이 문제를 먼저 좀 짚고 논의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가 체결된 후에 지금 오렌지가 지금 계절 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절 관세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2002년도 지금 타결된 후에 보면 오렌지가 보통 한 14만 톤 정도 들어오다가 17만 2천 톤, 한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생산되는 망감류나 일반 감류들이 한 20% 정도 지금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년도는 좀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산이 좀 작황이 적어서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만은 금년도도 지금 그 작황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뭐 한라봉 가격만 하더라도 지금 전년에 비해서 키로당 1,000원에서 1,500원 이하 하락하는 이런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중국하고 만약에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협상을 전제로 해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우리 박사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촌경제원이 발표하면 뭐 10년간 한 1조 6천 정도는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에 1조 6천 피해라고 하면 거의 그 제주도는 2차 산업도 없고 1차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농업이 붕괴하면 제주농업인들이 가야 할 곳을 이루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행세냐면 우리의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양어 재해나 초민간 품목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만약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저희들이 주된 목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간 1조 6천억 원 정도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 관련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FTA 하는 경우에서는 여기저기서 전체적인 피해액이 얼마다, 예. 뭐 연간 피해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사실은 공표를 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뭐 논란이 있고 뭐 협상에 뭐 방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액을 진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피해액을 진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확한 협상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실은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어떠한 대책을 어떤 중심으로 세워야 되겠는 위한 어떤 기초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지금 피해액에 대해서는 지금 공표를 못하게끔 지금 하고 있고 공표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풀려지지 않느냐는 식의 여러 가지 그 이상한 포장을 통해서 그거를 상당히 좀 이제 격화시키는 그런 그 이제 노력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상당히 이 분명해야 될 이 상황이 너무 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일단 아까 그 지금 초민간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뭐 다 지정이 되면 좋겠죠. 사실은 지정이 되는 것을 너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균형추를 여기는 초민간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 하고의 그런 그거와 아까도 했지만 지역화 인정, 그 SPS를 거의 균형을 갖게끔 좀 가야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중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완전히 관세가 현재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만약에 지역화 인정이 돼가지고 10월 달부터 생산되고 있는 오렌지가 수입이 되면 영향을 준단 말이죠, 사실은. 예,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역화 인정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동식물 검역 규정에 대해서 별도의 그
뭐 중국하고 뉴질랜드 하는 것처럼 지역화 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약속을 해버릴 경우는 초민간 품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저는 상당히 반감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초민간 품목도 그렇지만은 지역화 인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코 제가 보면 양보해서는 안 될 어떤 협상의 큰 축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뭐 제가 일단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뭐 추정한 것이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귤과 관련되는 피해를 그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15년 철폐를 기준으로 하고 이건 뭐 중국하고 품질이 나름대로 조금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조금 이제 피해 수준을 좀 낮춘 거예요. 사실은 낮춘 건데도 만약에 그 아까 지역화 인정이 돼 가지고 중국 감귤이라든지 오렌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연간 15년간에 약 한 1조 한 4천억 정도. 그러니까 뭐 규모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15년간에 한 1조 한 4천억.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연간으로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천억 정도의 어떤 피해가 지금 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노지 감귤만이 아니고 노지 감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 온주 감귤 그다음에 뭐 우리 한라봉을 비롯한 망감류에 거의 골고루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감귤의 어떤 고급화라든지 연중 생산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생산 체계의 그 변환이라든지 그것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도 관세지만 제가 보기엔 지역화 인정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초점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논리 개발이라든지 연구가 더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민간 품목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역화 인정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풀어갈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역화 인정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중요한지를 좀 박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흔히 잘못 알려진 게요. 우리나라는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에게 지역주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우선 첫 번째 잘못된 게 지역주의를 채택하는 문제는 WTO에 있는 SPS 협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지역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 야자라든가 이렇게 특정 국가의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과일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역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중국에 대해서 지역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예를 들어서 산동성에서 생산된 사과는 길림성에서 생산된 사과에 지중해 과실파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산동성 거는 우리가 사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국이 이미 동물과 식물에서 한 5군데 이상씩 각 품목별로 청정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동식물 질병이라든가 병해충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만약에 그걸 중국에 대해서 지역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를 요구하고 또 중국이 거기에 응하고 또 우리 쪽 검역 당국 실무자들이 중국 쪽에 가서 현지 실사까지 하고 이런 8단계, 8단계를 거쳐서 그 수입 위험 평가를 마치고 수입 허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중국 쪽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기준 이런 거에 입각해서 해야지 우리나라가 멋대로 자의적으로 터무니없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거나 또 중국 쪽도 마찬가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자국에서만 인정되는 그런 근거를 우리한테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서로 인정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그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1단계 협상에서는 WTO SPS 협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논의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WTO SPS 협정은 우리가 중국과 양국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WTO 협상에서 다국 간 세계 거의 WTO 회원국들이 모두 모여서 그 개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문제고,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한 그런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지역화에 대해서 우리 보고 논의를 하자 그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WTO SPS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다라는 그런 원칙론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역주의에 대해서 중국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양자 간의 머리를 맞대는 것조차 우리 쪽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WTO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만한 일을 다 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 규정에서 SPS 쪽은 WTO SPS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다라는 아주 간략하고 짧은 그런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완전히 제가 이제 틀렸다 맞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원칙을 사실은 명시해 놓은 것이 사실은 WTO의 SPS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일반 원칙을 특정한 국가하고 FTA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결국에는 협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SPS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유지된다 그러면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이 유지된다 그러면 충분히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화 인정을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SPS 규정을 우리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당연히 지역화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큰 핵심으로 그거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야 초민간 품목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민간 품목으로 지정한 자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지 그것이 뭐 원칙적으로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우리 육지부에 구제역이 발병하니까 우리가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다가 국가 단위로 제한을 받아가지고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그 관계를 협상단에게 가서 설명도 들었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재선축 문제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애래충이 들어와서 지금 논란이 돼서 지금 재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 단위로 지정해야만이 관리가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한중 FTA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사실 지금 FTA는 이미 여러 나라하고 체결이 돼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정부는 계속 FTA 체결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해서 이 문제를 농업인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많은 나라와의 FTA를 체결됐고 또 진행되고 있고 또한 특히나 또 한중 FTA 등 다양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국가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공감대 형성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어떤 피해 당사자들하고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어떤 대책들이 세워진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떤 FTA를 인정하는 결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박사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한 부분이 지금 동물 검역 과정도 협상 테이프에 올려놓느냐 안 놓느냐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꼭 올려놔야 되는 것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인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과연 협상에 올려놓는 게 득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라와의 어떤 한일 같은 데는 우리가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 쪽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일은 하지만 그건 일본 측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중일을 다시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나라와의 그 어떤 FTA에 따라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정말로 이 중앙정부가 이거 좀 한다라고 하면 지자체하고 어떤 피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충분히
거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돼야 되고, 전에 우리 박사님도 말씀한 부분이 FTA로 인한 어떤 피해,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무역기술 공유제를 실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그다음에 종합직불제라는 부분도 하는 것은 어떤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사전에 충분한 그 법률로 어떤 규정이 되거나 이렇게 된 후에 좀 한다라고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한 어떤 협상하는데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다음 토론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농업, 제주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도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엄명근 박사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협상이 완전히 타결돼야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미 FTA라든가 한EU, 한칠레 FTA를 거치면서 협상이 타결된 뒤에 뒤늦게 대책이 나와서 실효를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약칭 통상절차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이 향후 FTA를 비롯한 무역 통상 협정을 체결하면 협상이 발효되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즉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당시는 외교통상부죠.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겠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에 그 협정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체결된 것들은 5년마다, 앞으로 체결되는 것들은 매 3년마다 그 영향과 효과를 계측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국책연구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외교통상부 장관 또는 현재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그런 요청에 응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한중 FTA를 포함해 가지고 협정이 타결되는 즉시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합동으로 영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피해에 대해서 계측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까지도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고 국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관한 대책이라면 아직 그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일단 한중 FTA는 아까 밭작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미나 한EU에 비해서 반농업에 가장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반농업 FTA다라고까지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대책은 밭작물 보호 또는 반농업 경쟁력 강화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피해보전 직불제가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도로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밭농업 그 밭작물의 기반 정비는 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밭농업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밭농업 직불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품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 더 확대된다든가 피해 그 직불 금액을 더 늘린다든가, 물론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김충희 과장님,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 뭐 칠레라든지 미국, EU와 이렇게 FTA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의 대책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칠레, 한미 이후에 한중 FTA가 진행되면서 우리 제주특별에서 FTA 종합 대책으로 수정 보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한 5개 분야 384개 사업의 5조 5천 사업 투자 계획을
마련해서 예. 지금 중앙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품목별 강화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보면은 감귤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예. 그래서 반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FTA로 소득 보존을 위한 종합직불 사업이 해서 농가의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그 수출 농업으로도 중점 육성해 나가기 위한 수출단지 조성이라든지 해서 제주에 대표할 수 있는 그를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이점을 살린 웰빙 안전 건강 식품을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서 국가나 국제 기준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GAP라든지 유기농업 원물일 경우에는 그다음은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은 해썹 수준까지 좀 올려서 안전성이 보장된 농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와 제주도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고성보 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당연히 그쪽 지역의 그 부분에 뭐 취약한 부분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유럽의 사례를 일단 보면은 과연 경쟁력을 키운다고 해서 뭐 가령 들면 지금 평균 한 1.5헥타 정도 되는 어떤 그 우리 평균 경지 면적이 되는 것들을 2헥타를 넘기고 2.5헥타로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과연 중국하고 혹은 미국과의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유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95년도에 WTO가 출범하기 전부터 92년도부터 결국에는 경쟁력 강화 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그쪽에서는 결국엔 경쟁력 강화의 그 일변도의 그 경쟁 정책에서 직불제를 확대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국토의 한 75%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끔 개발을 해나갈 것이냐. 결국에는 농촌 개발로의 정책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맞춰서 경쟁력도 어떻게 부가적으로 나갈 것이냐는 쪽에 그 초점을 맞춰서 지금 유럽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미국을 보면은 저가 보면 안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유럽의 어떤 사례를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야 방향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직불제라든지 그쪽에서 전체 농업에서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농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정도가 일단 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도농 간의 소득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농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의 의미가 되냐면 전체 국토 공간의 75%를 농민들이 그거를 이제 농사도 지으면서 경관도 지키면서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또 휴양 공간으로 전원 공간으로 만들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 지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불제라는 것이 그냥 뭐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거고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라는 거, 농촌이라는 공간 자체를 구조조정해야 되고 사양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보존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에 우리 미래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 일단 국민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정책하시는 분들이 뭐 농업에서 우리 뭐 고문삼 회장님이 반대를 하면 아 자기네들 말이야 이기주의 때문에 저놈들이 대모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시각을 보지 말고 과연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농촌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다시 한번 성찰을 유럽의 사례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한번 해서 진짜 선 대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협상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문삼 회장님, 지금 이 FTA 체결될 때마다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나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중 FTA 협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부와 제주도가 내놓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은 협상이 중이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제주도나 도의회 농업인단체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TF팀도 499명이라는 게 세워져 있고 이번에 뭐 지사님도 중국 가서 저희들의 어떤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만 특히나 저희들 이번 농업인단체들이 요구했던 전문 그 어떤 추진단을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번 인사에 그 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 그래서 어차피 제주도가 농업인들에 대한 의견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나라의 FTA에서 지금 FTA 어떤 기금들이 와서 농업이나 어떤 피해에 좀 지원은 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역이득 공유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드시 이게 법제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수출해서 이익 난 부분을 손해보는 어떤 1차 산업의 어떤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감귤이나 어떤 돌담 등 자연 경관적으로 많은 부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어떤 직불제에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어서 농촌과 어떤 도시가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농촌이 어떤 못 살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농촌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휴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발전해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어떤 FTA가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농어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의견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형태에서 좀 더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어떤 논리 개발이라든가 어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또한 제주도 내에서도 어떤 FTA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지금 우리 오늘 같은 입장에서 우리 박사님 오셔서 그런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다들 게 아니라 소통을 해야만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교수라든가 농업인들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서 대응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이 무역이득 공유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 박사님 이 무역이득 공유제가 그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농업인단체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뭐 최근 들어서 어떤 그 화두처럼 떠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찬성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랑스 같은 데서 그 부자세라고 있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세율의 그 이 소득세율을 부과할 경우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야말로 경제 민주화가 되는 그런 논리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그 두 발을 묶어놓지 않는 한 지금 미국 프로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율이 높은 데에서 세율이 낮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묶어놓지 않는 한 그렇게 돼갖고 결국은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자나 자동차를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만약에 그 수출을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가 된다면 전략적으로 수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 즉 그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FTA 우리 국내에도 FTA 이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니 뭐 기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FTA
체결 또는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나와야지 직접적으로 잘 버는 사람 거 뺏어서 못 버는 사람 준다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뭐 논란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공감하는 거는 FTA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피해를 보는 농업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기존의 어떤 세법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기 토론 시간이 다 돼가지고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30초 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충희 과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우리 도에서는 농업 농촌이 위기 속에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1, 3차 산업을 연계해서 농업 농촌이 발전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행 플랜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 농업인들이 끈기와 저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농업계의 결집된 의견으로 해서 이 FTA 극복에 총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삼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누굴 탓하기 전에 제주도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중 FTA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을 직결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영근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또는 한미나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은 지금 오래전부터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행인 것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만 관세를 철폐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에 대해서 청정한 이미지, 안전한 이미지, 평화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초민간 품목, 민간 품목에 대한 논의는 결국에는 품목 단위에 대한 논의거든요. 그렇지만 WTO의 그 SPS 규정 혹은 그에 따른 어떤 지역화 인정 관련 부분은 모든 품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품목 협상에 대한 방점과 지역화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SPS에 대한 어떤 그 방점을 동일한 어떤 균형점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사후에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면서 제주도 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같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 지역의 경우 중국과의 FTA 체결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수입 개방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제주 1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입 개방의 험난한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도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